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인근의 아파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BRT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공청사까지 있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무순위 청약 물량하고 계약 취소 주택에 따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 두 가구하고 계약 취소 주택 세종시에 거주를 하고 계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두 세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 차익이 1억 이상 예상이 되는 이 세종에 있는 리첸시아 파밀리의 무순위 주택과 계약 취소 주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거래가 지금 현재 아주 활발히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치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자금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는 이런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의 물량들,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단지에서 무순위 줍줍의 물량 두 세대하고 계약 취소 주택이 두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지를 합쳐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한 입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곳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2블록 산울마을 7단지 같은 경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4층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770세대 중에 계약 취소 주택이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산울마을 7단지에 한 세대의 특별공급이 나왔고, 이 특별공급 한 세대는 신혼부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산울마을 7단지에 청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타입은 84제곱미터이고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이제 무순위 줍줍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곳이 이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3블록 산울마을 6단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80세대 중에 이제 자녀 세대 두 세대, 요 세대가 이제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인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국민 모두 청약 신청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산울마을 6단지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취소 주택 한 세대도 나왔는데 이제 계약 취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주택 한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세대가 7단지에서 한 세대, 6단지에서 한 세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순위 줍줍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대 두 가구는 이제 산울마을 6단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타입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 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즉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6-3 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BRT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입지 노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 H3블록이 6단지고요. H2블록이 7단지입니다. H2블록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 공공청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특별 계획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인프라 시설들이 H3 블록보다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H3 블록 같은 경우에 6단지는 이제 아파트들과 또 이루어져 있어서 아파트들만의 새로운 주거 벨트 라인이 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 H3 블록과 2 블록이 같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문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전매 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의 아파트, 기존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들을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 리첸시아 6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가 2024년 1월이고요. 이제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4억 3,4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의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이제 2024년 1월에 입주를 했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4억 6,700만원에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9제곱미터도 한 세대가 나왔는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비과세 여건이 지난 2단지와 해밀 1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해밀 1단지 세종 마스터 힐스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최근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8,500만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이제 이번에 분양하는 무순위 줍줍과 계약 취소 주택이 있는 6단지와 7단지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2억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억 7천에서 3억 원까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전세 가격도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이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진 분양가에서 또다시 이제 무순위 청약에 예전에 분양을 했던 가격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과 계약 취소 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무순위 청약들, 수도권의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청약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러한 세종시 같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6단지와 7단지 이렇게 공원이 있고요. 뒤에 이제 특화 교육단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6단지하고 7단지가 이렇게 같은 생활권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제 중앙에 이제 공원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이 남쪽인데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대가 나왔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1동 1202호 물량이 나왔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1에는 작은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해 보입니다. 또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간도 있고 창문도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9 타입 치고는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84B1 같은 경우에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이제 한 세대가 있는데 604동 3008호 굉장히 로열층의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또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도 주방 옆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지만은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좀 환기가 취약할 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실의 환기성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84C1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의 물량이고 605동 3003호 이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침실 3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B타입하고 좀 다른 것은 침실 1과 침실 2가 바로 붙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런 평면에서는 침실 2를 알파룸의 공간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많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어 보이고요.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넓게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84D2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 세대가 있고요. 701동 2001호입니다. 투베이 구성의 침실 1, 2, 3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용도실과 팬트리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환기성이 우수하게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침실 1의 드레스룸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도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일반 공급 2세대 산울마을 6단지의 무순위 청약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 세대주인 미성년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 가입 무관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이제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도 살펴보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6단지와 7단지 각각 한 세대씩 계약 취소주택이 나와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이런 조건들을 갖추시면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율이 이제 140% 이하와 160%로 나누어지고요. 또 내가 얼마의 구성원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족 사람 수에 따라서 이 소득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산의 기준도 있는데요. 자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건물, 토지 3억 3,1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셔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 접수일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7월 22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6단지와 7단지 계약 취소주택 한 세대씩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있습니다. 또 일반 공급 무순위 줍줍 물량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짜인 7월 22일에 청약 신청을 하는데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산울마을 6단지 무순위 1차 두 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5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물량을 먼저 보면은 세종 리첸시의 파밀리의 LC 3블록 산울마을 6단지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세대가 나와 있고요. 민영주택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그 분양 가격을 살펴보시면 84B1 같은 경우에 604동 3008호 4억 6,78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84C1 같은 경우에 605동 3003호 노열층입니다. 둘 다 4억 5,85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이제 20%이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고요. 잔금 같은 경우에 2024년 9월 2일에 치르면 되겠습니다. 동호수에 따른 이제 발코니 추가 확장 비용들이 있는데요. 604동 3008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600만원 하고 추가 선택 품목 시스템 에어컨 68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605동 3003호는 발코니 확장만 해서 6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선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계약 취소 주택의 정보도 좀 살펴보면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3블록 산울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구제곱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 같은 경우에 601동 1202호이고요. 공급 금액 가격은 3억 3,320만원, 상당히 저렴한 분양 가격에 책정이 됐습니다. 계약금 20%, 잔금 80%,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있는데 발코니는 360만원 정도,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5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계약 취소 주택은 산울마을 7단지에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세종특별시 거주자하고 재당첨 제한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이제 좀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84제곱미터 D2 타입이고요. 701동 2001호, 공급 금액은 4억 3,4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계약금 20%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700만원,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은 시스템 에어컨 68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집주 물량 2가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계약 취소주택 2가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청약하기보다는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가, 내가 자금 여력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대비 1억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낮은 만큼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자금 플랜들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